우리의 군이 추진 중인 첫 항공모함 사업에 적용될 9개의 핵심 기술이 2024년까지 국내 기술로 건조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7일 경항모 핵심 기술 개발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항모 설계 건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산학연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방사청은 앞서 민간군 전문가 토의를 거쳐 선진국이 내용 공개나 기술 이전을 꺼리는 기술 중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핵심 기술 9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핵심 기술에는 1,000도씨 이상의 수직 이착륙기 대기열로부터 갑판을 보호하는 코팅제, 함재기용 무장탄약 이송체계, 함재기 이착함 시뮬레이션, 함정, 항공, 상륙부대 체계를 통합한 통합 전투체계 설계 기술, 대공 탐색 및 항공 관제 기능의 복합적 수행을 위한 레이더 체계 설계 기술, 함재기 충돌 해석, 비행 갑판 유동 분포 해석, 수중 방사소음 저감 기술 등이 포함됐습니다. 핵심 기술 개발을 담당할 주관기관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선박해양 플랜트연구소, 재료연구소, 부산대학교, LIG 넥스원 등 7개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방사청은 경항모의 핵심 기술이 산학연 연구기관 위주로 개발됨에 따라 관련 분야에 기술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2024년까지 9개 핵심 기술의 개발을 완료해 경항모 사업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태현 방사청 상륙함 사업팀장은 경항모의 기본 설계가 내년에 착수돼 2025년에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9개의 핵심 기술은 개발과 성능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기본 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미 F-35B로 운영하는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개발을 주도한 영국의 방산기업 밥콕사가 한국에 접근해오고 있습니다. 밥콕은 F-35B의 함상 운영에 필요한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설계에 통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고정익 함재기를 운영하는 항공모함을 개발하여 운영한 적이 없는 한국에게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5세대 전투기인 F-35B를 운영하는 최초의 정규 항공모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밥콕이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을 주도적으로 개발 설계하면서 주안점을 둔 것은 높은 융통성이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만톤급 항공모함으로 상륙 지원 시의 근접 항공 지원과 항공 차단 작전 등에 필요한 높은 출격률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밥콕은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의 항공기 물류 지원 체계를 설계할 때 이 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F-35B 전투기와 AW101 대형 헬기 등이 임무를 부여받고 신속하게 출격할 수 있도록 항공기의 임무에 최적화된 형상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항공모함으로 복귀한 항공기가 짧은 시간 안에 정비를 완료함으로써 항공기의 가동률을 높게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야 항상 많은 수의 항공기를 임무 투입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자동화 첨단 물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기술 능력을 가진 밥콕사의 지원으로 한국 항공모함의 개발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은 드론 12대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하늘 위의 항공모함이라 불리는 캐리어 드론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28일 개막한 2020 그린 뉴딜 엑스포에선 대형 모드론 1대와 소형 자드론 12대로 이루어진 캐리어 드론이 첫 선을 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드론은 30분 이내의 짧은 비행시간으로 인해 장거리, 장시간 임무 수행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자드론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력 공급이 부족해지면 근처에 있는 모드론으로 귀환해 배터리를 충전하게 됩니다. 모드론에는 암모니아 탱크가 달려 있어서 여기서 추출한 수소로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소형 드론의 전력 공급은 무선 충전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방식과 유사합니다. 이를 개발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택진 박사 연구팀은 캐리어 드론은 설계하기에 따라 20대, 30대 이상의 소형 드론을 실어 이동 보관시킬 수 있다라며 군부대가 산악지대를 정찰하거나 초고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 조난자를 구조하는 용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소,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동향을 들여다보고 우수기술을 기업에 이전 산업화하는 그린 뉴딜 엑스포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개발한 100여 개 신기술을 선보이며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떠오른 신기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연은 이날 개발 중인 드론, 로봇용 액체 수소 엔진의 테스트 모델을 처음 내놨습니다. 이는 기존 휘발유를 연료로 쓰던 항공 수용 엔진을 수소 연료로 쓸 수 있게 개량한 것입니다. 이를 개발한 박철웅 기계연 책임연구원은 수소가 지닌 특성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이상 연소 반응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직접 분사식 수소 엔진 파워팩 등을 적용해 높은 수준의 비출력과 온도 안전성, 경량화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드론에 적용할 경우 약 8시간에서 10시간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또 이 엔진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에도 응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 책임연구원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는 매일 충전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개발한 액체 수소 엔진은 기존 리튬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장시간 고출력이 가능해 대략 2-3일 정도 충전 없이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차세대 수소자원화 연구단은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 운송할 수 있는 액상유기 수소 저장체 기술도 소개했습니다. 현재 지역 제철소 등에서 생산된 수소를 수도권과 충청권에 위치한 수소 충전소에 실어 나르기 위해 수소 전용 이송 특수 차량인 튜브 트레일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운송비가 들어 수소 연료비를 늘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LOHC 기술을 사용하면 이 같은 특수 차량 대신 현재 사용 중인 대형 유조차로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연구원 관계자는 수소차 이용자가 늘수록 더 복잡하고 큰 튜브 트레일러가 필요한데 이런 특수차를 계속 만들면 수소연료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LOHC는 기존 석유화학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므로 가격 차별화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수소 저장 용량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예컨대 LOHC 200리터 드럼통 하나면 120바 가스 실린더 27통을 채울 수 있습니다. 수소를 추출한 LOHC는 지역 제철소로 다시 가져가 재활용이 가능해 친환경 기술로 통한데다 안전성도 지녔습니다. 관계자는 고열에도 강해 이동 중 폭발할 염려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국내외 14여 건의 출원 및 등록을 마쳤고 파일럿 규모의 실증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한국이 이처럼 튼튼한 수소 인프라를 구축해가면서 세상에 없던 무기들을 개발하는데 한 발 앞장서가는 모양새입니다. 하늘과 바다에서 이동기지를 둔 항공모함이 동시다발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한국의 미래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